자, 그럼 지금부터는 수열이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관련된 얘기 쭉 풀어나가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수열이란 무엇일까? 이 수열의 뜻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면서, 그리고 수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를 또 소개해 보면서 이 수열에 관한 그 얘기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선 화면 중앙에 띄어진 이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자, 숫자들이 일렬로 쭉 나열이 돼 있죠. 이와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보고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열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수열 안에서 이 나열된 각각의 숫자를, 이 수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를 우리는 또 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수열의 항이라고 부르는데,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수열의 항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놓여진 순서에 따라 제일 먼저 놓여진 항을 첫째 항, 그 다음 놓여진 항을 둘째 항, 그 다음 셋째 항, 그 다음 넷째 항과 같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이 수열 안에서 항들을 이와 같이 구분지어 불러줄 수 있다는 거. 자,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이 수열 안에서 등장하는 항들을 자,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과 같이도 불러줄 수 있겠다는 거 또 한번 들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 삼아 하나 더 얘기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런 규칙 없이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 놓는다 칩시다. 그 예를 들어 1, 2, 9, 7, 0, 4, 9, 1, 5, 6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규칙성 없이 숫자를 쭉 나열해 놓더라도 자, 그 역시나 수의 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 불러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원을 공부해 나감에 있어 그러한 아무런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는 수열을 보면서는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을 거라서 자, 이 단원을 공부해 나가면서는 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를 나열해 놓은 그러한 규칙성이 발견되는 수열을 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다. 규칙성 없이 막 그냥 숫자를 나열해 놓은 수열은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는 볼 일이 없을 거다라고 자, 또 한번 가볍게 들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는 진짜 그냥 가볍게 한번 쭉 들어두면 될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용어, 귀를 한번 쫑긋 세워 들어둘 만한 용어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 용어가 무엇이냐? 바로 일반항이라는 거거든요. 자,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시로 띄어진 수열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앞서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보고 수열이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수열 안에서 각각의 항을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과 같이 불러준다는 거 쭉 얘기해 봤고요. 그러면은 이 예시로 띄어진 수열을 보면서 이제 자, 이 수열의 다섯째 항과 여섯째 항 그리고 n번째 항이죠. n째 항의 값은 어떻게 될지 자, 그 네모쳐놓은 이 빈칸에 적절한 수식을 한번 알아맞혀 보는 걸로 또 얘기를 쭉 풀어나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일단 이 수열에서 뭔가 규칙을 좀 발견해 봐야 되겠죠. 그 규칙에 따라 아무래도 이 다섯째 항, 여섯째 항 그리고 n째 항의 값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 수의 열에서 발견되는 규칙은 자, 첫째 항이 3 곱하기 1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은 3 곱하기 2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일 것이고 자, 넷째 항은 3 곱하기 4일 것이며 이대로라면은 다섯째 항은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네모의 적절한 숫자는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항은 그럼 3 곱하기 6이 되겠으니까 자, 이 자리에 적절한 숫자는 18이 되겠고 그 패턴대로라면 자, 이 수열에서 제 n항의 값은 이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n번째 항이다 보니까 3 곱하기 n이다 그래서 3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발견한 규칙에 따라서 이 빈칸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았던 상황인데 자, 그 와중에요. 어떤 수열에서 제 n항을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은 낯선 수열을 만났을 때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에
자, 매우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3n이다라고 구해놨잖아요. 자, 이 수열의 제 n항이 3n이란 걸 구해낸 순간에 이 수열의 둘째 항의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n에 2를 집어넣으면 둘째 항의 값이 나오고요. 애매하게 자, 이 수열의 뭐 97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도 n에 97을 대입하기만 하면 이 수열의 제 97항의 값을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뭐 이 수열에 자, 뭐 1002번째 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n에 바로 1002를 대입하는 순간 그 1002번째 항도 바로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일반항을 자, 구해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수열의 모든 규칙을 사실상 다 파악하는 것이자 일반항에 대한 식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로써 그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낯선 수열을 만났을 때 일반항을 구해내는 거에 매우 집중하게 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수열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소개해 보자 그러면 이 수열의 각 항을 나타낼 때 알파벳에다가 항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넷째 항은 A4. 자, 이와 같이 수열의 각 항을 많이 앞으로 나타내는 걸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패턴대로라면은 이 수열의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은 그대로 A5, A6와 같이 나타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제 n항은 그러면 n번째 항이니까요. A의 n이라 나타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열 통째로를 간단하게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 그 수열의 일반 항에다가 중괄호를 쳐가지고 자, 보통 이렇게 그 수열을 나타내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수열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런 기호가 등장하게 되면 뭐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이 표현의 뜻을 알아차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수열의 일반항, 제 n항, AN이 그대로 3n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말고도 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한번 들어두세요. 뭐 이렇게 적어놓나 저렇게 적어놓나 지금은 일반항이 AN인 또는 일반항이 3n인 자, 이 수열 통째로를 나타내는 자, 기호다라고 이런 표현 보게 되면 그 뜻을 알아차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각 항과 또 이 수열 통째로를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까지 추가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까지 수열에 관해 살펴봤던 내용을 복기도 좀 해볼 겸 또 무엇보다도 이 수열과 함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도 해볼 겸 이 준비된 간단한 질문을 보면서 자, 관련된 얘기 쭉 풀어나가 볼 건데요. 갑자기 수열과 함수 이 둘을 연결시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우선 여기 띄워져 있는 이 한 줄의 문장을 가볍게 읽어보면서 자, 관련된 내용 또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수열도 결국 함수로 봐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봐줄 수 있다는 게 이 화면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메시지가 되겠는데 자, 이 말뜻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여기 자, 띄워져 있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을 먼저 해볼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구해보자라고 돼 있고 자, 제일 먼저 띄워진 이 수열부터 보겠습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구해보자면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나요? 자,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 놨으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이 괄호 안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수열의 제 n항이 2n-1이라고 밝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2n-1이라는 식에다가 n에 1을 집어넣으면 이 수열의 첫째 항의 값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n에 1을 집어넣으면 그 식으로부터 나오는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수열의 첫째 항은 1이겠고 그리고 이 수열의 둘째 항은요 n에 2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3이거든요. 그래서 자, 둘째 항 3이고 셋째 항은요 n에 3 집어넣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럼 n에 3 집어넣었을 때는 5가 나오기 때문에 셋째 항은 5고 넷째 항은 n에 4를 집어넣어보면 7이 나오기 때문에 자, 넷째 항은 7이다라고 적고 나서 다섯째 항부터는 자, 그냥 알아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넷째 항까지만 구해보자고 돼 있어서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또 일반항에 대한 식을 보면서 n에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은 2입니다. 자, 그리고 n에 또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이 9 빼기 1, 8 나오거든요. 둘째 항은 8이고, 자, 그렇게 셋째 항은요, n에 3을 집어넣어보면 27-1, 26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항은요, n에 또 4 집어넣어보면 81-1 해서 80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또 구해봤어요. 어려울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열도 보는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는 또 여기 자 나와 있는 식을 보면서 이 밑줄 친 식을 보면서 다 또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를 대답할 때는 여기 참고 삼아 띄어져 있는 이 함수와 또 그 그래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밑줄 쳐놓은 이 식하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치는 식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인 식이다라고 봐줄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식에서는 변수로서 문자를 n을 사용했고 이 식에선 변수로서 문자를 x를 사용했고 그 차이일 뿐인데 단순하게 보면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자, 이 식은 자연수 n에 대한 식으로서 이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이고 요 식은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의 식인 거다 라고 그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자,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 2, 3, 4 이 자연수들을 차례로 대입했을 때 그때 자 각각의 상황에서 출력되는 함수값을 쭉 보게 되면 아웃풋을 쭉 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생각을 해볼 거라서 이 함수의 주기는 지금 몇인가요? 자, 이 함수의 주기는요, 공부했던 대로 생각을 해주자면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죠. 그거를 자 x의 계속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로 나눠주자라고 생각해서 이 함수의 주기가 계산이 가능한데 그럼 파이 약분되고 2분의 1 분의 2는 4거든요. 그렇게 이 함수의 주기가 4라고 계산되는 상황에서 그럼 여기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지점에 x 좌표가 4일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원점부터 점 4,0까지 거리를 재보면 4일 텐데 그 거리를 4등분 하면서 자 생각해보면 그때 자 표시되는 각 지점의 x 좌표를 적어본다면 여긴 1이고 자, 여긴 2고 여긴 3이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각각의 x값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값이니까요. 자, x가 1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얼마인가요? 함수식을 보아하니까 딱 봐도 1이겠네요. 자, 그리고 x가 2일 때 이 함수의 값은 0이겠으며 x가 3일 때 이 함수의 값은 자 마이너스 1일 테죠.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1 적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x가 4일 때 이 함수의 값은 0이고 그렇게 이 표시하는 각 지점에 y좌표를 차례로 읽어가면 1, 0, 마이너스 1, 0을 차례로 읽어가면 그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가 되겠으며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수열을 AN이라 좀 불러줄게요. 그러면 그 수열의 일반항이 식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함수는 fx라고 좀 불러줄게요. 그랬을 때 a1, a2, a3, a4의 값이나 f1, f2, f3, f4의 값이나 같다는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제한시킨 채로 그 각 자연수에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값을 보는 것이나 이 수열의 각 항의 값을 보는 것이나 같기에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으로 제한시켜 이 함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수열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수열의 일반항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냥 함수식이에요. n에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의 값이 나오고 n에 2 집어넣으면 둘째 항의 값이 나오고 자, 그런 식으로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 함수식인데 대신 자연수에 대해서만 그 값이 정의되는 그래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식인 겁니다. 수열의 일반항은요. 자,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면은
여기 적혀있던 이 문구에 대해서 그 말뜻이 여러분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죠. 수열은요, 자연수 1, 2, 3, 4 등의 수열의 각 항을 대응시킨 것이므로 수열도 결국 함수입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열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인 거예요. 따라서 수열은 함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더 정확히는 수열이 함수에 뭔가 포함되는 개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첫 번째 수열 다시 보자면, 이 수열은 이 1차 함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습니다. 그냥 이 함수의 값들 중에 자연수 x에 대응하는 값만 쏙쏙 골라보면은 그 함수 값들이 결국에는 이 수열의 각 항의 값과 연결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값들하고 여기 있는 값은 일치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함수에서 일부를 필터링해낸 게 곧 이 수열이다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관점에서 이 수열은요, 이 함수하고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까지 얘기해 보면서 이 화면 안에서 준비되어 있던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진즉에 답을 다 해봤고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힘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열이라는 대단원 전체를 공부해 나가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이와 관련해서 상세히 준비했던 내용을 다 설명을 해본 겁니다.